네,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땅은 사유재산이다 이 책 제3장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러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려고 아주 귀한 손님이 한 분 와 주셨어요. 정향 씨인데요. 예, 정향 씨가 저한테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빵도 하나 사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배고프면 먹어야겠습니다. 나눠 먹어야지. 자, 지난번에 제 2장 강의를 했을 때, 그때도 이미 생각을 했지만, 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너무 길더라고요. 이게 강의로서, 이게 동영상 강의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강의를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끝낼 생각입니다. 자, 제 3장이지요. 제목은 공익추구의 비용은 공평하게 부담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유재산권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무정부주의자냐? 도대체 당신은 세상에 땅 가진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하라고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렇게 또라이겠습니까?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잘 되도록 제가 이 사유재산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자기 멋대로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그럼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는 국가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 국가가 개입하게 될 때 그럼 무조건 개입해도 되는 거냐? 거기에도 또 기준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사유재산권의 한계가 뭐냐? 그것은 십계명 같은데 성인들의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마라. 또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사유재산권의 한계예요. 예를 들어 땅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걸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에다가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말이지, 그 집이 그 불이 말이지 옆집에 가서 붙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도저히 아무리 사유재산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개입을 않게 된다면 옆집 사람이,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정당 방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와서 싸움을 건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자 다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나서서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또 나중에 손해배상도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하게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당성이 있는데, 그것을 말이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그런 말이 딱 부러지게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만은, 미국 법에 보면은 그걸 폴리스 파워라고 합니다.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재산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국가가 나서서 막겠다. 경찰을 동원해서 막겠다. 그래서 폴리스 파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가 같이 개입을 할 때, 국가가 똑같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폴리스 파워고 어떤 것은 폴리스 파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스 파워라고 하는 명목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국가가. 그런데 폴리스 파워,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폴리스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에서 쓰는 그 단어를 여기다 동원을 한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 법률에는 딱 거기에 맞는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폴리스 파워를 벗어난 그런 개입은 어떤 것이 있겠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마을에 말이죠. 다들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한 귀퉁이에, 마을 한 귀퉁이에 공지가 있었는데, 빈 땅이 있었는데, 그 빈 땅 주인이 말이죠. 그 빈 땅을 아주 예쁘게 거기에 화단을 가꿨어요. 꽃도 있고, 뭐, 정원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또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선, 그걸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 동네가 굉장히 아름다웠죠. 자, 그런데, 다른 집들은 다, 이제, 집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죠. 그 화단을 가꾼 그 빈 땅의 주인도, 이제 어느 날, 나도 이제, 여기 빈 땅으로 지금까지는 놔뒀는데, 지금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겠어. 하고 화단을 다 헐어내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그 꽃밭이었는데 그냥 꽃밭을 그대로 둬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예,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꽃밭을 에워싸고 주인이 그 꽃밭에 들어와가지고 꽃밭을 허물어내고 집 짓는 거를 막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녹지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걸 정당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은 안 되시죠? 예. 여기에서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꽃밭이에요. 그런데 그 꽃밭은 다른 누군가의 사유재산이고 그 사람에게도 집을 지을 권리가 있었다, 이거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자,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당한 방법이라면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사서 계속해서 그 땅에다가 그냥 꽃밭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뭘까요? 그러면, 자, 그럼 만약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뭐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 땅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면,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 주인이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이익, 그만큼을 그 땅 주인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악은 뭐냐?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계속해서 꽃밭으로 쓰라고 원래 주인을 쫓아내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냥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꽃밭에 손을 못 대게. 이게 최악이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남아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다라고 말한 그때의 그 토지 규제는 그것은 어떤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이거는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꽃밭, 동네 꽃밭의 그 케이스는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그런 규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익을 얻기 위한 규제인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한 규제인 거예요. 그 이익을 얻기 위한 규제일 때는 그 이익을 받는 수혜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는 그 땅을 정당한 가격에 사줘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와 또 하나는 남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규제를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남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규제는 그것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익인지 이익을 얻기 위한 규제인지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그러니까 폐수를 여러분 하수를 흘려 내려 보내시잖아요. 그 하수가 BOD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라면 국물을 그냥 거기다가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라면 국물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5,000ppm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럼 설악산 계곡수 같은 경우는 1ppm 또는 그 이하거나 뭐 그런 거죠. 한강물은 아마 저거 한 100pp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찌개 국물 이런 거는 뭐 한 10만 ppm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강물에다가 찌개 국물을 그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거는 막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정부가 나서서 막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25,000ppm으로 버리는 것을 규제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신 집에서 나가는 물 또는 당신 공장에서 나가는 그 물을 1ppm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정화를 해서 물을 내보내라고 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그 하수나 폐수를 내보내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 기준이 말이죠. 25,000ppm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제는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ppm 밑으로 떨어뜨려라라고 하는 그 규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내보내는 모든 물들을 다 설악산 계곡수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라, 또는 여러분들이 한 병에 500원씩 1000원씩 내고 마시는 생수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을 하수로 내보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반발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의 어떤 규제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규제가 되는 것이다. 1ppm 밑으로 떨어뜨리라고 하는 규제는 그것은 피해를 막는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그 사람 보고 생수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급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그 기준선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이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냐? 기준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엘릭슨 같은 그런 학자들은 예일대 로스쿨의 이제 교수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소위 노멀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상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상보다 못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그것은 이제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고, 그 노멀 비헤이비어, 정상적인 행동보다 더 양질의 것을 요구하기 위한 규제라면 그것은 이제 보상을 필요로 하는,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규제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우리 법에도 이제 그 수인 한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수인 한도와 같은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성인들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 이웃을 돌보기를 네 몸처럼 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황금률입니다. 뭐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 네가 남들로부터 당하기 싫은 일은 너도 남한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또 뭐 칸트의 그 정원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저는 여기에도 똑같은 그런 원리를 적용해 보면 어떤가라고 이제 여기서 제가 나름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당신 땅을 쓸 때 그 땅 옆 땅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땅들이 다 당신 땅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남의 땅이 아니고 다 당신 땅이다 그게. 그렇다면 당신이 그 옆에 땅에게, 당신 소유의 그 옆 땅에 그런 피해가 가도록 당신이 행동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옆에 땅이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면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보다도 못한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규제라면 그것은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규제라면 그것은 보상을 필요로 하는, 즉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규제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기준을 저는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남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와 남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규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여전히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고 제가 설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은 좀 분명하다.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와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규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보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또 보상을 주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꽤 많은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를 보면 말이죠. 그 보상을 시위를 하면 와가지고 막 시청 앞에서 막 플래카드 들고 막 시위하고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보상 안 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와서 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죠. 이거는 원칙에 따라서 할 건 하고 말 건 말아야지, 시끄러우면 우는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시위에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 보상을 의무화하게 되면 그 규제를 만드는 국회의원이든 또 공무원이든 이 사람들이, 즉 규제자들이 굉장히 신중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난 몇십 년간 이 토지 규제를 바라보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입장은요, 그냥 공짜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지도 갖다 펴놓고 쭉 즐거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구, 여기는 무슨 지구, 뭐 이렇게 다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갖다 그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토가 무슨 지구니 지역이니 뭐 이걸로 다 지정이 돼가지고선 옴짝달싹 못하는 땅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자기 땅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무데나 막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정할 때마다 이것이 보상을 해야 되는 규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늘 판단을 해야 되고, 보상하는 규제라면 늘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함부로 규제를 할 수가 없겠죠. 항상 따져볼 겁니다. 이게 이 예산을 투입할 만한 규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따져보겠죠. 그럼으로써 반사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늘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지금까지처럼 아무데나 갖다 그냥 아무나 지역 지구니 무슨 권역이니 가는 걸 마음대로 갖다 지정해 놓는 이런 행태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 즉, 그러니까 물론 그 규제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남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규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런 규제에 대해서 보상을 반드시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규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또 합리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규제 또는 정부 개입 중에 하나가 이 알박기 문제예요. 이 알박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필지가 필요한 거예요. 쭉 해가지고 100필지가 필요한데 99필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필지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절대로 주인이 팔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지요. 그게 뭐 사실은 주인이 정말 그 땅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주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뭐 정말 치명적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 같으면 그 재개발이 없었을 상황 같으면은 뭐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99표 필지는 다 확보가 되고 나머지 한 필지만 남아있으면 그 한 필지의 값이 평당 1억이 되거나 2억이 되거나 5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수십 배 값을 요구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알박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게 이제 뭐 그 도로를 놓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공항을 놓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땅은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또는 민간에게 수용권을 뭐 위임을 해가지고 수용권을 행사를 하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원래 시가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쳐서 주는 것이 이게 알박기 문제를 대하는 알박기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정부의 올바른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미 이제 이 텍스트는 이 글은 책의 이 부분은 이미 그 리드빌드에 올라가 있죠. 이 부분이. 그걸 읽고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어요. 알박기만 문제가 아니고 알빼기도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이 알빼기는 뭐냐?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민간에게 수용권을 주니까 민간이 말이지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사업을 진행해 놓고 헐값으로 그냥 그거를 수용을 해버리는 다른 사유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고 그거를 알빼기라고 또 부르는가 봅니다. 저도 처음 본 겁니다만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용권을 불가피하게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수용을 당하는 그 땅의 주인에게는 원래 토지 가격 플러스 알파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용당하는 사람도 이익을 보게 그렇게 가격을 쳐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당한 보상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제 3장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사유재산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남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규제라면 즉 그린벨트라든가 녹지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규제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규제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보상의 가치는 그 규제가 없었다면 이 땅의 가치가 얼마였겠는가? 그 값을 쳐줘서 손해보지 않게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